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해서 쫙 끌어올리면서 저점 대비해서 놓고 보면은요, 거래소 기준으로 2% 상승한 거예요. 종가상으로 0.86% 상승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했다가 0.86% 상승 마감이니까 거의 2%죠. 2% 가까이 상당히 강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죠. 하락 출발했는데 1.26% 상승하면서 뭐 거의 이 부분도 2%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네요. 시장은 강합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요. 미국 증시예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한 원동력은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지방 사투리를 쓰면서 오늘은 오르겠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가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으면 오를 거라는 예상치,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줬어요. 그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아닙니다. 없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야, 이거 긴축 진짜로 더 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락한 거거든요. 하지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게 악재입니까? 예, 그 해석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들어오겠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상승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나스닥 선물도 강세, 지금 현재 0.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강세 흐름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환율 보시죠. 다시 장 초반 플러스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쭉 밀려서 지금 11원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엮이면서 우리나라 장을 비롯해서 주변 증시에서도 이 대만 증시도 동반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한 장이에요. 여기서 자리 잡았고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오히려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제가 회원 문자 전략에서도 오히려 저가 매수, 어제와 비슷한 맥락의 상승세 나올 듯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비슷한 맥락, 저의 전략대로 움직여서 그래도 뿌듯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수급 동향도 변화가 있나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동향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이 2천억, 코스닥에서 600억 매수를 했는데, 기관 뭐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왜 볼 필요 없냐? 거의, 거의 다 프로그램에 의한 거고요. 아, 종목별로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기관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선물에서 약간 3,600원이면 그래도 신경 쓰이죠. 매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쭉 훑어서 과거부터 훑어서 보면은 뭐 3,600억 정도면은 그냥 쏘쏘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매수 주체인 외국인이 아직도 양대 시장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매수하면서 끌어올린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6% 하락한 종목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주, 지금 에너지 위기, 유럽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닥치고 있어서 원전 기대감, 그리고 정부에서의 정책적으로 원전 수출에 대한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밑바탕에 깔고 수주 기대감 때문에라도 저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상승할 거라고 봤었는데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의 6.2% 하락,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요. 어제예요. 예, 장 끝나고 나서 두산 최대 주주죠.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4.5% 지분 매각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했다. 두산이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블록딜이든 뭐든 매각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4.5% 블록딜 7% 가까운 할인율 7.6%예요. 어저께 비해서 오늘 종가가 6.2%니까 시초가부터 생각을 하면 7.6%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 키우겠다는데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최대 주주가 매각 할인율 7.6% 그러면은 2만 550원이에요. 2만 50원. 근데 오늘 시초가가 2만 100원, 2만 5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일단은 블록딜 가격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추가 하락은 매수가 맞지 여기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잠깐 한번 보면은요.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을 잠깐 보시죠. 한 6월 말이죠. 6월 말에 갑자기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블록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분 블록딜 가능성. 이제 블록딜은 안 했어요. 예, 한 3일 옆으로 기다가 다시 바로 제자리 찾았죠.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다른 종목군들은 다 괜찮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개별적으로 이러한 블록딜 영향으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이러한 부분 하루 이틀 옆으로 기다가 바로 제자리 찾을 가능성 저는 크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원전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중소형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계속 또 이 종목도 말씀드렸죠. BHI. 예, 뭐 이미 여기서부터 이 종목 대장주 역할은 주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대장주 역할은 얘가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가에서 뭐 지금 뭐 2달 전 5,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120% 상승했어요. 120%. 오늘 16%, 장중에는 20%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이상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예, 뉴스로 인해서 오늘 하락한 단지 뭐 변동 요인이 하나 생겼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로 제자리 찾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오히려 예, 밀리면은 저가 매수가 맞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나왔으니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들 청정에너지 관련주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에 전반적으로 볼 때 주도주는 얘는 확실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중 물량 한번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돌렸어요. 그러면서 5일선 타고 계속 갑니다. 수급도 양호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높이 올랐으니까 야 이거 혹시나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매도 나왔는데 그걸 받아서 걷어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국에서의 투자 그리고 유럽도 태양광에 대한 투자 그 수에 가장 큰 하나솔루션이 받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고 다만 워낙 가벼우니까 유통 물량 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얘도 오늘 신고가예요. 종가상. 하나 솔루션 신고가예요. 종가상.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는 갈 여력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력에서 CS 윈드 같은 경우 소폭 하락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신고가 내다가 옆으로 2% 정도 빠진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예,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놓고 보면은요. 앞에 있었던 이 거래, 매물대, 저항대가 있어요.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 거고, 예, 당연히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이 거래 동향을 보더라도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 또 주도주 역할 또 합니다. 방산주, K방산 이 분야 역시 제가 계속 예, 뭐 6월 달 그리고 7월 달 해가지고 계속 뭐 여기에죠.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주도주입니다. 오늘 신고가입니다. 또 이 종목. 과연 주도주가 뭡니까? 시장 대비 탄력이 더 높고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솔루션 포함해서 청정에너지, 풍력 이런 부분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K방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또 뉴스가 나와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 무슨 뉴스 있나? 여러분 찾아봐도 없어요. 호주의 장갑차 수출에 대한 얘기가 뭐 한 달 전쯤에 나왔었죠.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또 돌고 있어요. 가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테마로 움직였냐? 그렇습니다.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LIG 넥스원 종가상 신고가예요. 그쵸? 종가상 신고가예요. 종가상으로는 106,000원 상승하면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종가상 조금 모자라는데 신고가 근처예요. 예, 방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역시 시장의 주도주는 뭔가 뚜렷하죠. 이들 종목들은 쉽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오늘 특징주 관련해 가지고 항공주들이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뭐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몇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제주항공에 뉴스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제주항공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며칠 전에 유상증자한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대신증권에서 제주항공 증자 발표로 조정 불가피 비중 확대의 기회다. 대신 목표가는 하향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세 번째죠. 이 코로나 환경에서 제주항공 주주들 부글부글 이거 불과 이틀 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약간 애매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제주항공 PCR 검사 페이지. 요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급락 후 이틀 만에 상승 전환 코로나19 방역 완화 호재 PCR 검사 입국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페이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요. 이거 검사하고 걸리면은 또 일주일간 또 묶여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귀찮으니까 안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외국인도 내국인도. 그래서 모든 내외국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가능성 어제도 있었죠. 그래서 여행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템포 늦춰서 한 박자 쉬고 항공주들이 움직입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 때문에 뚝 떨어졌지만 유상증자 발표죠. 오늘 6%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3% 넘게 상승하면서 바로 제자리 찾고 장기 소외주죠. 관심 기울여도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기 소외에 따른 반발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바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종목, 그리고 그저께도 살펴봤었던 종목, 하나투어라든가 이틀 전의 모습, 혹은 이때 모습, 그리고 모두투어 이틀 전의 모습, 바로 이 부분이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보시죠.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PCR 검사 폐지,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죠.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메리트가 생겼다고 어제 특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 여전히 유효하고요. 여기에는 화장품주도 있고 카지노, 면세점,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종목별로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그리고 낙폭과대주는 낙폭과대주대로 상승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은 한숨을 덜어내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좀만 힘내세요. 모두 힘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쫄지 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